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수들을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사칙연산, 즉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연산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법, 계산이 아닌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뭔가를 계산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다? 표현해야 되겠다. 계산보다는 표현의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이제 나타낼 건데 몇 가지 규칙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큰 규칙은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이 약속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굴 생략하는 거?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 근데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게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만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제냐면 수에다가 문자를 곱하거나 또는 문자에다가 수를 곱할 때 요때 곱셈 기호를 생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 6 곱하기 x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랑 문자를 곱했으니까 우리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6x라고 붙여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문자 a와 수 마이너스 3을 곱한다 라고 하면 곱셈 기호를 똑같이 생략을 할 건데,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생략하는 순간 이게 곱하기를 한 건지 아니면 a에서 3을 뺀 건지 구분이 안 서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수를 먼저 적고 나중에 문자를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a라고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자는 나중에 쓴다는 거. 자, 요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문자에다가 문자를 곱하는 경우입니다. 자, 문자에다 문자를 곱한다. b에다가 a를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너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ba라고 요렇게 쓸 수 있겠구나. 자, 근데 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이용해서 문자를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그죠? 알파벳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 적는 걸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BA라고 적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적을 때는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A, B로 요렇게 쓰는 걸 약속으로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곱하기 z. 자, 마찬가지겠죠. 너도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우리가 x, y, z 알파벳 순서대로 요렇게 적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x, y, z를 봤다. 그러면 너는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어서 원래는 x 곱하기 y 곱하기 z구나 하고 요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적는다는 약속이 또 있다는 거, 이거를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몇 가지 상황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수 곱하기 문자, 그리고 문자 곱하기 문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굴 생략할 수 있다? 바로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요렇게 꼭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에다가 문자를 곱할 때 좀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 내용은 선생님이 좀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세 번째, 자, 문자에다가 숫자 1을 곱할 때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할 때입니다. 우리가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그 절대값이 둘 다 1이기 때문에 곱해서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거 어차피 이거 뭐 크기 변화도 없는데 이거 쓸 필요 있겠냐? 이거 쓰지 말자 라고 해서 안 쓸 겁니다. 1 곱하기 x 같은 경우에 굳이 이거를 1x라고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누굴 생략하자? 1을 생략하자. 그래서 1 곱하기 x는 x라고 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봤던 모든 문자들은 그 앞에 곱하기 1이 써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다가 문자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너도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건데 이 1이라는 숫자는 결국 또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 1을 요렇게 생략해서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라는 걸 이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 아, 너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썼구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뭐 마이너스 y 이런 문자들을 봤을 때 이거 마이너스가 얘네들의 부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구나.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1이 만약에 분수에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x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분수 형태의 곱셈에서는 분자끼리 곱한다는 걸 알고 있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우리가 2분의 1x 요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어도 괜찮냐면 요거를 분모에다 어차피 곱할 거니까 2분의 1x라고 적을 수 있는데 잠깐 1은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요걸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 2분의 x라는 요런 표현을 본다면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x구나. 즉 2분의 1x구나 하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y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y 라고 쓰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y 하고 요렇게 쓰던가 요런 식으로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즉 1은 생략한다 라는 요 약속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로 표현되어 있는 1 같은 경우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0.1 곱하기 x 이런 건 0.1x가 되는데 너는 곱하기 1이라서 생략을 해서 0.x라고 적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쓰여져 있는 1은 자릿수를 의미해주는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 같은 경우는 0.1x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걸 절대 0.x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꼭 조심을 해야 해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 곱하기 b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곱셈 기호만 쓰지 않은 채로 마이너스 0.1b라고 요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0.b라고 요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좀 챙겨주도록 합시다. 자, 요런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문자와 문자를 곱하는 경우긴 한데 그 문자가 같은 문자가 될 때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a를 2번 곱합니다. 그러면 이 곱셈기호 생략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AA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뭔가 좀 이 의미 전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고, 자, 여러분이 앞서서 거듭 제곱이라는 형태를 배웠습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우리가 지수라는 어떤 숫자를 위로 적어줌으로써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도요, 이렇게 a 제곱, 요 제곱이라는 건 그 얼마만큼, 몇 개만큼 곱했느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럼 x를 만약에 요렇게 4번 곱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x의 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문자가 여러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y 곱하기 x 곱하기 x가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y x 제곱 하고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쁘게 우리 앞서 했던 약속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제곱 y라고 요렇게 이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떤 꼴로써? 거듭 제곱의 꼴로써 표현할 수 있다. 요것도 하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유형인데, 이 괄호가 들어있는 식에 곱셈을 할 때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 식과 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요렇게 한번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괄호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얘도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수를 먼저 적는 거를 약속을 합니다. 수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나중에 적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주면 되나요, 이거? 2하고 a 플러스 b 하고 요렇게 이쁘게 써주면, 아, 여기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다?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x-y에다가 3을 곱했다. 아니, 다른 거 한번 음수를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를 곱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괄호가 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수가 있으니까, 아, 나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 수를 먼저 적자 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x-y 하고 요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보기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는 곱셈 기호는 앞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군 하고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누구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나눗셈도 생략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나눗셈은 왜? 나눗셈은요, 누구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아,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단지 나누는 수를 우리가 역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 나눗셈 또한 뭐 해줄 수가 있겠다? 생략이 가능하겠구나.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나눗셈도 생략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a 곱하기 b의 역수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 바로 뭡니까? b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너는 b분의 1은 생략한다. a라고 요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됨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니다라고 요렇게 써주면 이런 나눗셈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부호가 아니고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괄호가 있는 꼴에도요, 요렇게 복잡해 보입니다. a-b 통째를 x 플러스 y로 나누었다 라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a-b를 곱하기 하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역수는 x 플러스 y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분자에다가 곱할 거니까 너는 x 플러스 y분의 a-b다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 마찬가지로 나눗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즉 a 나누기 1, 그럼 이거는 사실 1분의 a라는 뜻인데 계산 결과 값에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하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x에다가 뭐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은 계산 결과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x 하고 적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또한 얘네들 나눗셈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함으로써 문자를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꾸릴 수 있느냐를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선생님이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소금에 대해서 양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예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요 표현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문자를 사용해서 어떤 현상과 정보를 식으로 계산이 아닌 뭐다? 표현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퍼센트, 자 요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죠. 퍼센트는 백분율, 즉 분수로 표현했을 때 100분의 100개 중에서 이제 몇 개에 해당되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라는 거는 소수로 나타나면 0.01, 뭐 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100분의 1로 바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A가 퍼센트만큼 있다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얘는 100분의 1에다가 A를 곱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1을 또 생략해서 100분의 A라고 이렇게 적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푼이라는 단위가 새롭게 나오는데 할이라는 거는 0.1, 즉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수를 의미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푼이라는 건 소수 둘째 자리, 그 다음에 리라는 건 소수 셋째 자리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거스름돈 구하는 거는 뭐 지불한 금액에서 물건 값을 뺀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5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만약에 10,000원을 냈다면 당연히 거스름돈 얼마 받습니까? 10,000원 낸 금액에다가 물건 값 500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퍼센트에 대해서 할인을 한다던가 뭐 가격을 인상시킨다던가 뭐 증가한다던가 감소하다던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A% 할인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퍼센트예요. 100분율입니다. 100개 중에서 A개를 뺐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100개 중에서 A개를 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100개 중에서 A개를 뺐으니까 남는 게 몇 개 남겠어? 100 마이너스, 즉 100 빼기 A개만큼 남겠죠. 근데 이걸 또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어요.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으로 요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개 중에서 남아있는 거에 대한 비율이란 뜻이죠. 그쵸? 이게 바로 뭡니까? A%를 할인한 거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100분의 100 그리고 빼기 100분의 A로 분수를 나눠 써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100분의 A라고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를 할인했다
즉 마이너스 감소적인 요소가 되는 표현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1 마이너스 100분의 a다 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할인이 아니라 a% 뭐 인상이다 혹은 뭐 증가다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요소로 표현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1 플러스 100분의 a라고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반대로 부호만 달라진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가라는 거는 물건의 어떤 값인데 그 물건 값에다가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할인했다 라고 해서 그 정가에다가 요 A%가 할인된 요 표현을 이제 곱하게 되는 요런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6번부터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에 대해서 이제 둘레라던가 뭐 넓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방법, 이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돼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예제 풀이할 때 헤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해 주는 걸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